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클래스는 변수들과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거를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src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시고 클래스를, 우리가 맨 처음에 1장부터 만든 게 클래스예요. 클래스를 만들고 있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클래스 클릭하시고 메뉴에 보니까 패키지가 클래스 파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클래스 파트, 뭘 소문자로 썼고요. 패키지가 클래스 파트이고요. 클래스는 현재 이름이 클래스 스튜던트이네요.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로 메인 체크해서 메인을 만드시고요. 사실은 이제 얘가 데이터 저장할 용도로 만들었으면 메인은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데이터 저장할 게 아니라 짬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피니시 눌렀습니다. 눌렀고요. 지금 퍼블릭이 공공의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어요. 퍼블릭이 다시 공공의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게 만들려면 퍼블릭을 빼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요. 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른 장소, 다른 패키지, 다른 장소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있는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하다.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놈들은 사용 가능하시고, 완전 이제 같은 패키지라도 다른 프로그램이 안 된다. 이러시면은 이제 여기다 붙이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접근 제어자인데, 그게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개인적으로 쓰시면 프라이빗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접근 제어자 배우게 되십니다. 붙여놓으시면 이제 접근할 때 다른 데서 여기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시고, 제가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이라는 거는 고정의 이런 뜻이죠. 고정되어져 있는. 왜 고정이 되지 않으면 메인 메모리에 올라간 다음에 메모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메모리에 올라가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다. 계속 있는다. 그래서 주소가 안 바뀌어요. 주소가 바뀌지 않아서 고정인 거죠. 알아서 고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뭔가 주소가 바뀌면 해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얘는 맨 처음에 올라가서는 내려오지도 않고, 아시겠죠? 근데 얘들 지정할 때는 스태틱으로 될 때 이름 붙이는 거, 스태틱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때는, 얘를 호출해서 쓸 때는 스튜던트 대문자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스튜던트.main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메인 가로 갖고 이렇게 하시면 호출이 됩니다. 근데 메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이제 자바 벌처럴 머신에 해당되는 자바가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 호출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부르면 맨 처음에 찾는 게 얘를 찾게 돼 있어요. 얘가 없으면 이제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실행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딱 한 개는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아래다가 이제 멤버 변수, 여기 얘기할 때는 이제 멤버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가 위치상에서 있는데, 위치상에서는 지역 변수가 아닌 전역 변수. 어떤 메소드 안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얘의 변수들은 이제 모든 메소드에서 다 갖다 쓸 수 있는 전역 변수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시고, 이거 객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객체 변수라는 말도 씁니다. 객체 변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줄여서 객체 변수. 되시겠죠? 이도저도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변수라는 말도 쓰고요. 변수. 얘가 스튜던트가 이 특성에 맞게 관련된 걸 모아놨기 때문에 걔를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속성.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학생에 관련된 속성은 이거가 갖고 지고 있으면 적어도 학번은 있어야지. 이름이 학번, 과 이런 게 있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속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지정해서 지금 메인에다 만든 게 아니라 위에다 만들었죠. 메인 위에다가 멤버 변수인데 이게 메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멤버 변수는 그 클래스 바로 밑에다가 있는 게 멤버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이고 메소드 안에 속해 있으면 얘가 전역 변수가 안 되죠. 그리고 객체 변수이고 그냥 변수이고 속성이라고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변수 중에서 그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얘는 이제 저희가 클래스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클래스 변수 왜 그러냐면 이름 붙일 때 그 이름 여기서 이게 이름 붙일 때 스태틱이 붙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쓴다고요? 앞에 클래스 이름이 먼저 붙을 때 붙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붙이고 클래스명 붙이고 점 다음에 변수명을 여기다 쓴다 이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여기 이때 이제 그 여기에 객체 변수라고 할 때는 이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얘를 변수로 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클래스 변수도 되고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넌 클래스 스태틱이 있어요. 넌 스태틱을 안 붙였다 이런 얘기고요. 스태틱이 붙이지 않은 거를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이제 생성을 하고 생성해서 변수에 저장하죠. 그 new 생성해서 이제 올릴 때 non static이니까 필요하면 new에서 올려야 됩니다. 맵을 올려서 실행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생성해서 변수에 저장합니다.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잠시 클래스는 영원히 있지만 얘를 그 필요할 때 잠시 올렸다가 얘를 없애서 그 나중에 필요 없으면 메모리에서 없애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 식품 막 이렇게 음식을 이게 전체적으로 조리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렌즈에 돌려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 필요에 의해서 썼다가 필요 없으면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스턴스라고 붙여요. 그래서 얘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이렇게 new 해가지고 하고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잠깐 썼다가 갖다 버리는 거죠. 버리고 해서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이 객체를 생성을 하시면 이제 인스턴스화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수 이름점 그 다음에 변수 요게 그 객체로 만들어서 쓰는 변수가 되고요. 그 안에 그 변수 있는 변수를 이제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new에서 만든 변수입니다. 변수 저장해서 만든 변수고 요거는 그 변수로 만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인스턴스 앞에 인스턴스 변수 new에서 만든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new에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변수를 저희가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 여기는 new 할 때 스태틱으로 붙인 거는 new 할 때 생성이 안 됩니다. new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new와 상관없음. 예. 그냥 그 이 클래스가 불려지는 순간 스태틱이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new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요 위에 거는 new해서 사용하는 거죠. new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non static은 new해서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되시고 그래서 new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여기 int student id 요 new하고 상관이 있네요. 그래서 int 저희가 int student id student id는 인티자이고요. 인티자 얘는 이제 new 할 때 생성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변수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으로 student name. 예. 여기 스튜던트가 있으니까 굳이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굳이 써줘가지고 네 쓰고요. 그 다음에 int grade 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string address 주소 예 어드레스 이렇게 사용이 됐네요. 네.
같은 걸 두 번, 세 번 변경할 때 타입이 여기도 int, 여기도 int면 콤마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int 스턴트와 int 그레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2개, 3개로 주석 처리해야겠습니다. 한 개는. 예, 이렇게 쓰시고, 콤마를 이용해서, 콤마, 지금, 그레이드. 예, 인티자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콤마. 그 int, 그 스턴트 id, 콤마, 그 다음에, 그레이드. 누가 복사 붙여넣기 하셨네요. 그레이드 등급. 그 울트라보이시 접속하실 때 클립보드 좀 사용하지 않겠다고 디세이블드 클립보드 좀 체크해 주세요. 시큐리티 접속하실 당시에. 그래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 저한테 안 넘어옵니다. 플리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스트링도 마찬가지죠. 스트링 스턴트 네임 콤마 어드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해서 사용도 할 수 있으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뉴에서 쓰는 거, 얘는 뉴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퍼블릭 마찬가지로 저희 인스턴스 메소드를 만들어 놨죠. 퍼블릭 쓰시고 non-static입니다. 스트링 이렇게 썼고요. get 썼고 그 다음에 student name 가로가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return student name을 이렇게 넘겨줬네요. 세미콜론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석해 보시면 요 위에 거는 뭔지 아시죠? 퍼블릭 공공의 접근할 수 있다. 다른 데서 요게 타입입니다. 타입인데 얘 이름을 부르면 이런 타입의 데이터가 나와요.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get student name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앞에 타입을 안 쓰면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면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메서드를 사용하면 앞에 스트링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데이터를 리턴 데이터라고 이해한다. 그 나오는 데이터를 리턴 데이터. 맨 마지막에 리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클릭해 보시면 리턴 되는 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얘가 리턴 된다 이거예요. 리턴 스턴트 네임이 이름이 리턴 돼서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리턴해주는 데이터. 리턴해주는 메인에는 리턴 데이터가 없어요. 메인은 보이드입니다. 그 보이드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생략해요. 리턴을 생략하면 끝까지 나오면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끝까지 돌아가면 돌고 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 자기를 부른 쪽으로 돌아간다. 되시겠죠? 네, 부른 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이렇게 메인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봐드렸고요. 메인을 보도록 하자. 이제 메인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메인에서 스튜던트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튜던트 이렇게 나오시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스튜던트인데 변수를 스튜던트로 안 쓰고 n이라는 이게 ahn 이라는 학생으로 만들었고요. new 해가지고 스튜던트 만들어 놨습니다. 이꼬로 new 스캐너 할 때 new 하셨죠? 그래서 스캐너에서 new 할 때 설명이 드렸지만 그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인 메모리에 올린 거고요. 스튜던트 이렇게 쓰시고요. 가로를 갈아 닫고 세미콜론 썼습니다. 스튜던트 저희가 지금 짜놓은 이제 스튜던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열어보시면 여기 지금 스턴트가 있고요. 여기 S로 되어 있는 게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메인이라는 스태틱 메소드가 한 게 있고요. 그 이쪽에 뭐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난지 잘 모르겠다. 안에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어드레스, 그레이드,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네임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구성 요소로 속성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지금 get student name이 스튜던트 네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메소드. 여기도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여기 메인에 경고가 나서 그렇지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붙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건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녹색 동그라미로 붙여서 요거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표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도표로 그려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릴 때에 여기 스튜던트 클래스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제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고 메소드는 메소드로 따로 밑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여기 스튜던트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에 대한 요 클래스입니다. 요 클래스 학습에서 클래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 UML이라는 얘기를 써요. 유저 어쩌고 랭귀지.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 UML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모델링 랭귀지 UML가 아니고 여기 있네요. UML 모델 랭귀지 맞네요. 그 유니피드 모델 랭귀지네요. 그래서 유니피드 모델 랭귀지.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개발자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얘는 저렇게 그리고 딴 사람은 저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그리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그려서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이 UML이에요. 분석하는 사람과 여기 UML 해당되는 거 나오는데 분석하는 사람과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사람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서로 자기 나름대로 다이아그램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좀 그래픽에 해당되는 걸 좀 정해놓고 그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액터에 따라서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뭐 한다. 이게 처리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흐름은 실선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사용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림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걸 정해놓고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UML입니다. UML.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용하실 때 이제 이클립스 열어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가시는데 new 다음에 나오는 게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되니까 new 그 다음에 생성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성자를 이렇게 할 때는 객체를 생성해내는 놈,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로 열고 닫고니까 처리문이 있다. 처리문이 있고요. 얘는 특성상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같다. 생성할 때 사용한다.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즉 인스턴스화 시킬 때 객체를 메인 메모리에 올릴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없었던 건데 메인 메모리 없었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올릴 때 사용한다. 메인 메모리 다 올렸어요. 그러면 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얘의 리턴되는 값은 요걸 다 올리고 나서 리턴되는 값은 주소입니다. 주소를 여기다가 담게 되죠. 내가 어디 위치에 있다. 이걸 담게 됩니다. 근데 스튜던트에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없어요. 이런 걸 똑같이 생긴 게 있어야 호출하는데 똑같이 생긴 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걸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생성자가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생성자를 만들어놔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생성자가 없으면 생성할 때 이거 좀 해줘. 그래서 처리문이 들어가 있어요.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이라서
그 안에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데 생성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저거랑 똑같이 생긴 요거와 이렇게 스튜던트 가로 갖고로 똑같이 생긴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으면 얘를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봐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입니다. 그 있어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를 불러서 일을 시켜요. 얘가 지금 가로를 갖고 했으니까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가로를 갖고는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이제 메소드다 얘기를 하는데 얘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부르지 않고 생성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얘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특별한 메소드다. 메소드는 보통 소문자로 쓰는데 얘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돼요.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new에서 메인 메모리 올릴 때 사용합니다.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넣어줘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기니까 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없으면 호출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프로그램이 뭐 개딱지 껍딱지라도 그 없는데 자동으로 뭐 이거 아닙니다. 뭔가 존재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코딩을 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없으면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 그걸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만들어준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 그 생성자라고 생긴 놈이 없으면 이제 기본 생성자를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 기본 생성자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생략 가능한 거. 자바에서는 생성자를 원래 만들어서 반드시 만들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껍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굳이 거기다가 적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성자의 반대가 소멸자라고 있어요. 소멸자. 얘를 이제 그 제거할 때, 메모리에서 제거할 때 어떤 일을 할지 그걸 정의해 놓는 건데요. 보통 destroy라고 이제 보통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close, destroy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new 해가지고 스턴트 했으니까 뭐예요? 올리자. 요거만 요 오른쪽 오른쪽 걸 먼저 실행하셔야 되죠. 올리자. 어디다 올려요? 생성하자. 어디다 생성해요? 메모리에 올린다. 어디다 올려요? 메인 메모리에다 올려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요거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드디스크에 뭐뭐점 클래스로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그대로 복사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려서 사용하시면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객체가 되는데 이거 잠시 쓰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객체, 인스턴스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잠시 올려서 걔를 이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되셨나요? 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메인 펌블에 올려서 잘 써서 쓰려고 하면 얘 주소를 알아야 가서 쓰잖아요. 어디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다음에 주소를 리턴해 줍니다. 주소를 얘가 가져다 줘요. 그러면 가져다 주면 이 꼴을 이용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소가 나온다. 주소가 나온다. 무조건 주소가 나옵니다. 그럼 생성자 앞에는 가로 갖고 오니까 가로 그 메소드 앞에 보통 이렇게 타입을 쓰는데 생성자 앞에는 타입을 쓰지 않아요. 타입을 안 쓰고 그냥 내비두면 얘가 이제 결과는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나와서 스턴트 안이라는 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집어넣어서 이 안에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 타입은 여기 올려진 타입은 스턴트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턴트 클래스에 맞춰가지고 뭐 변수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어떻게 처리하고 완전 졸려 죽을 것 같아. 예. 아파가지고 병원도 갔다 왔는데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그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생성을 했어요. 그럼 메모리로 올라왔겠죠? 그러면 이제 주소를 찾아가세요가 스턴트 안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안점 스튜던트 네임에다가 저희가 스튜던트 안 점 쓰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네임 스튜던트 네임 이꼬로 사용하시고 상따표 찍으시고 안연수, 예. 이 저자가 안연수인가? 안연수 이렇게 쓰셨고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그 안연수라는 리터럴을 가져와서 리터럴 가졌습니다. 안연수 리터럴을 가져서 오른쪽을 잘 정리해서 데이터 한 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여기 요거는 객체이고요. 객체 안에 가시면 여기 점 네임이라고 변수가 한 개 더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자. 되셨죠? 네? 집어넣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임을 집어넣으시고 이름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찍어보시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게스트 네임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이용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요걸 그대로 위안에 있는 거 좀 찍어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연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찍어주세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걸 써주세요. 그런데 여기 get student name 이라고 썼어요. 여기 썼는데 get student name에 해당되는 것은 그 뭐하고 동일하시냐면 앞에다가 get자를 붙였고요. 앞에다 get자 이렇게 get자를 붙였고 요 뒤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랑 똑같아요. 맨 앞자를 여기 중간 거라서 앞자를 대문자로 맞췄고요. 요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변수 이름으로 직접 받아가지 말고 메소드를 호출하면 get 받아낼 수 있어요. student name을 받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제 return student name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문자열로. 그래서 이렇게 저희 student name에서 student name을 바로 가져가지 말고 get student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해보자.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쓰지만 얘는 바로 변수에 접근한 거고요. 얘는 메소드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이 메소드 호출한 거 이쪽 저희가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했는데 접근하지 않고 얘 메소드를 호출해서 갔더니 얘가 어디로 가라고 시켜요? 여기 요거를 여기다 가져오라고 시키고 가져온 거를 스트링에 의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접근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이 된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던 메소드를 get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getter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메소드 getter 메소드. 자바에서는 변수로 직접 접근해 가지고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야 변수니까 거기다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써놓고 그 앞에다가 얘는 퍼블릭을 붙이고요. 리턴 타입이 이 변수 타입과 동일한 얘가 스트링이면 얘도 스트링. 데이터 전달해 줄 거니까 얘가 스트링이면 스트링, 인티저면 인티저. 그리고 변수 앞에다 get자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결국 이제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리턴 나가지고 변수 이름을 써줘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제 get터라고 그래서 get터로 데이터를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가져가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변수를 직접 접근한 걸 한 개 써놨고 get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로 위에 걸 안 쓰고 밑에 걸 쓴다. 이렇게 작업하실 때 복잡해지죠? 네.